나이가 든 나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 상실, 신체적 변화, 관계의 축소,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자존감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노년의 자존감을 높이는 간단한 퀴즈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학자들과 현인들의 지혜를 빌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등과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은퇴 후 5년 동안 자존감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회적 역할의 축소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직업과 사회적 위치를 잃게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둘째, 신체적 변화와 건강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자신감이 하락합니다. 셋째,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며 의존에 대한 두려움이 자존감을 위협합니다. 넷째, 관계망의 축소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가족 관계에서도 역할이 변화하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당신의 의견, 욕망, 혐오, 그리고 당신이 하는 행동에만 집중하라. 노년의 자존감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 경험, 내적 성숙, 그리고 자유. 일본의 백세인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난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4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의사였던 그분은 은퇴 후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 강좌를 자원해서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그것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이처럼 자존감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회복됩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높아집니다. 주제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기.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에 발목이 잡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꿈이고, 당신의 미래는 소망이다. 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노년의 자존감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용서는 나이가 들수록 심리적 웰빙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위험이 63% 더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고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과거의 결정을 당시의 상황과 지식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알고 있던 것만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셋째, 실수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선사들은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다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70대 분이 계십니다. 난 너무 일만 했어. 가족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어. 그분은 심리 상담을 통해 과거의 선택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그것이 그분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분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에 하지 못했던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갈 에너지가 생깁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법.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 사이에서 괴리를 느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 건강 문제, 에너지 저하 등으로 인해 이전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존감 회복을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달라이 라마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세상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발표된 노인 심리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수용하는 능력이 높은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2.4배 높았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은 감소할 수 있지만 지혜, 인내심, 공감 능력 등은 오히려 향상됩니다. 둘째,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과거 자신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자기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보다 자비롭고 수용적인 대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작은 성공과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 이웃에 73세의 김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주부로 살아온 그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내 모습이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천천히 그림을 그리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손이 떨려도 그린 그림이 아름답다고 선생님이 말해주셨어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가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매주 2번씩 수채화 교실에 나가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니 오히려 자유롭네요. 현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개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맺는 새로운 평화 협정과 같습니다. 나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가치와 존엄성은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삶의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추억이라는 보물을 갖게 됩니다. 이 경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제로 통합대 절망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와 만족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망과 후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한 노인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스토리는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 됩니다. 둘째, 삶의 교훈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성공 모두에서 배운 지혜를 정리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셋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후대와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축복과 기회들을 기록하며 감사의 마음을 키웁니다. 저에게는 평생 광부로 일하시다 은퇴한 박 할아버지라는 지인이 계십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험난했던 삶을 회고하며 우울해했습니다.
땅 속에서 평생 일하다 보니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어. 내 인생은 어둠 속에서 지나갔어.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학교 과제로 할아버지의 일생을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광부 생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손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 경험 이후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학교에서 광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광산의 역사를 보존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저 고생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가치 있는 거였어. 중국의 현자 노자는 현명한 사람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보물 창고를 채우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 지키기.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존 하버드 대학의 80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위협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배우자를 간병하거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관계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경계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둘째, 의존과 독립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나눔과 기여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넷째, 세대 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은 노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입니다. 제 어머니의 친구 이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폐만 끼치는 것 같다며 위축되었지만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방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다. 손주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기꺼이 내어주지만 개인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는 날로 정했고 가족들은 이를 존중했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할 때 가족에게도 더 좋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녀는 집안일을 돕고 손주들의 숙제를 봐주는 등 가족에게 기여하면서도 자신의 공간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내에서도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를 세울 수 있을 때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 등과 자존감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방법,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법, 삶의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까지.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생산성, 외모, 건강 상태,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단지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생각을 통해 서서히 형성됩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혜를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보실까요? 질문 첫 번째입니다. 노년기 자존감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젊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2번,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서 교훈을 찾고 자신을 용서하기. 3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기. 정답은 2번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서 교훈을 찾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 향상의 열쇠입니다. 자기 용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다음 중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상대방의 모든 요구에 맞추며 갈등을 피하기. 2번,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절대 요청하지 않기. 3번,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갖기. 정답은 3번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의 자존감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